네, 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이론시험. 정말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당신을 위한 맞춤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보내주신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인데요. 이거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김성수 워터골드킴님이 2024년 7월 6일에 올리신 글이에요. 제목이 1316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이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또 이 포스팅이 혼자 공부하는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 하나를 통해서요. 전기기능사 시험 단골 문제죠. 합성 저항. 여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감을 잡고 또 효과적인 독학 전략까지 얻어가시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 핵심인지, 이 자료 어떻게 100%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시죠. 자, 그럼 분석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블로그에 나온 핵심 질문부터 보시죠.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이렇게 묻고 있고요. 선택지는 1, 6.6, 2, 7.4, 3, 8.7, 4, 9.4 옴 이렇게 4개가 주어졌어요. 아쉽게도 저희가 지금 그 그림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요. 이런 형태의 질문 있잖아요. 회로도 주고 전체 저항, 그러니까 합성 저항 계산하라는 거. 이거는 뭐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정말 꾸준히 나오는 유형이죠. 네, 맞습니다. 이 합성 저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랄까 전기 회로 분석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저항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이걸 전기적으로는 똑같은 특성을 가진 딱 하나의 저항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로요. 아주 복잡한 스마트폰 내부 회로도요. 결국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큰 저항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그렇죠. 이 전체 저항값, 즉 합성 저항을 알아야지 여기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겠다, 뭐 배터리는 얼마나 가겠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회로 해석의 정말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단순화 도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 포스팅이 흥미로운 게 정답이 2번 7.45입니다. 이렇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인용 섹션을 보니까 합성 저항 계산 방법을 설명하는 다른 블로그 글 링크를 4개나 달아놨어요. 네이버 블로그 2곳, 티스토리 블로그 2곳이네요. 혼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추가 자료 정말 반가울 텐데요. 근데 왜 직접 설명 안 하고 링크를 걸었을까요? 이게 혹시 독학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나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뭐 이미 설명이 잘 된 자료가 있다면 굳이 중복해서 쓰는 것보다는 연결해 주는 게 효율적일 수 있고요. 둘째는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학습자한테 다양한 설명 방식을 접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이요. 네,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그림 위주 설명이 편하고 어떤 분은 수식 중심으로 봐야 이해가 잘 되고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플랫폼도 다르고 작성자도 다를 테니 그 글들을 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설명을 찾도록 유도하는 거죠. 독학할 때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설명을 찾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맞는 설명을 찾는 과정. 네, 그리고 그 링크된 글들의 내용은 거의 확실하게 저항의 직렬 연결이랑 병렬 연결 계산법일 겁니다. 전기회로에서 저항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2가지 방식이죠. 직렬하고 병렬. 네, 잠시 핵심만 좀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직렬 연결은 그 저항들을 마치 구슬 꿰듯이 한 줄로 쭉 연결하는 거예요. R1 다음에 R2, 그 뒤에 R3 이런 식으로요. 전류가 흐를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저항을 다 거쳐야 하죠. 그래서 전체 합성 저항은 각 저항값을 그냥 다 더하면 끝입니다. R 토탈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플러스. 아주 간단하죠? 네, 직렬은 쉽죠? 그렇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수록 전류는 흐르기 더 어려워지니까 전체 저항은 커지고요. 반면에 병렬 연결은 여러 개의 저항을 옆차선처럼 나란히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전류 입장에서 보면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거죠. 길이 여러 개? 네, R1, R2, R3가 각자 다른 길을 제공하는 셈이에요. 이 경우는 계산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 각 저항값의 역수 있잖아요. 네, 역수. 그 역수를 모두 더한 값이 전체 합성 저항의 역수랑 같아져요.
그러니까 1R 토탈은 1R1 플러스 1R2 플러스 1R3 플러스 이렇게요. 아, 공식이 좀 다르네요. 네, 길이 여러 개로 늘어나니까 전류가 흐르기 더 쉬워져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합성 저항 값은요. 그 개별 저항 중에 제일 작은 값보다도 더 작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오, 작아진다고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 배울 때 좀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병렬 계산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어떤 점이요? 그 각 저항의 역수를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그 합의 역수를 취해줘야 전체 합성 저항 R 토탈이 나오거든요. 이걸 깜빡하기가 쉬워요. 아, 맞아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1R 토탈 값을 그냥 답으로 쓰기 쉽죠. 네네, 흔한 실수죠. 이런 실수를 줄이려면 개념 이해도 중요한데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는 게 진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회로는 대부분이 이 직렬하고 병렬이 막 복잡하게 섞여 있는 이른바 직병렬 혼합회로예요. 그렇죠. 단순하게만 나오진 않죠. 네. 그래서 회로도를 딱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직렬이고 어느 부분이 병렬인지 또 어떤 덩어리를 먼저 계산해야 전체 구조가 단순해질까 이걸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마치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풀 때 어디부터 풀어야 할지 순서 정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비유가 딱이네요. 보통은 병렬 부분을 먼저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계상해서 단순화시키고 그 결과가 만약 다른 저항이랑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직렬 계산을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설명을 들으니까 병렬 계산 마지막에 역수 취하는 거, 와, 그거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저도 만약 다시 푼다면 실수할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이 1316번 문제, 그림은 없지만 이 포스팅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해 보이네요. 회로도를 보고 직렬, 병렬 구조를 정확히 읽어낸 다음에 맞는 공식을 써서 단계적으로 합성 조항을 계산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게 핵심 역량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산 연습은 이 포스팅에서 제공된 링크들을 통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설명을 보면서 스스로 해나가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이고요. 어쩌면 이게 혼자 공부하는 분들께는 제일 효과적인 경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포스팅 맨 밑에 보니까 해시 필기 독학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해시태그도 있던데요. 정말 당신처럼 혼자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만들었다는 느낌이 확 오네요. 근데 AI 학습 노트라는 이름은 좀 신기해요. 혹시 AI가 시험 출제 경향이나 빅데이터 같은 걸 분석해서 만든 문제나 자료? 그런 의미일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교육 콘텐츠 분야에서도 AI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AI가 방대한 기출문제를 쫙 분석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이나 핵심 개념을 뽑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 콘텐츠를 구성하거나 추천해주는 방식일 수 있죠. 오, 또는 수험생들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오답률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AI 학습 노트라는 자체가 그런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학습을 지향한다. 이런 점을 좀 어필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긴 요즘 AI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죠. 물론 실제 AI가 얼마나 활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작성자가 최신 시험 경향이나 독학 수험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고려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인상은 확실히 줍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자체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검색할 때. 네, 당신처럼 특정 목적을 가진 학습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하니까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학습이라 흥미롭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블로그 포스팅 통해서 얻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 13, 16번 문제를 통해서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에서 합성 저항 계산 문제가 정말 중요한 단골 유형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회로도는 없었지만 문제 형식이나 선택지, 또 포스팅 구성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파악했고요. 네,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회로도 안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부분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능력. 둘째는 각각의 경우에 맞는 계산 공식. 그러니까 직렬은 그냥 합하는 거고 병렬은 역수의 합의 역수죠. 이 공식을 올바르게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최종 합성 저항값을 도출하는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블로그 포스팅은 단순히 문제랑 정답, 아까 2번 7.45미였죠?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추가 학습을 위한 외부 링크 4개까지 제공함으로써 혼자 공부하시는 당신에게 개념 학습이랑 문제풀이를 같이 해라. 이런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료 구성 방식 자체가 중요한 정보인 셈이에요. 맞습니다. 답이 7.45이라는 그 사실 자체보다 그 답을 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직렬병렬 구분하고 계산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원리 이해가 핵심이죠. 그래야만 뭐 비슷한 다른 문제나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배운 원리를 적용해서 풀 수 있을 테니까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응용력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이 당신의 실제 학습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저항의 직렬 및 병렬 계산, 이 전기회로의 정말 기초 중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겠죠.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데 그치지 말고 왜 직렬일 땐 저항값이 커지고 병렬일 땐 작아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오래가는 학습이 될 겁니다. 네, 원리 이해 중요하죠. 그리고 이 포스팅이 안내하는 것처럼 다양한 회로도 예제를 접하면서 직렬, 병렬 부분을 빠르게 구분하고 복잡한 회로를 어떤 순서로 단순화시켜 나갈지 그 패턴을 익히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링크들 꼭 한번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세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애써서 합성 저항을 계산하는 걸까요? 아, 그러게요. 시험 문제 풀려고. 물론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도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 합성 저항이라는 개념이 왜 유용한지 그 실질적인 목적과 활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회로 전체의 합성 저항값을 알면 아주 강력한 도구죠. 오메 법칙, V=IR. 이걸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아, 오메 법칙. V=IR.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기에 12V 전압이 공급되고 있고 그 내부 회로 전체의 합성 저항을 계산했더니 6옴이 나왔다고 칩시다. 네. 그럼 옴의 법칙 I=VR이니까 이 기기 전체에 흐르는 총 전류는 12V 나누기 6옴 해서 2A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 간단해지네요. 그렇죠. 만약에 합성 저항을 모른다면 그 내부의 수많은 저항들을 일일이 다 고려해서 훨씬 복잡한 계산을 해야 했을 거예요. 합성 저항은 이렇게 회로 전체의 전류나 전압 같은 좀 거시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거시적인 특성 파악.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한 전체 전류, 아까 EA였죠? 이걸 바탕으로 다시 회로 내부로 들어가서 각 병렬 가지에는 전류가 어떻게 나뉘어 흐르는지 이걸 계산하는 게 전류 분배 법칙이거든요. 아, 전류 분배 법칙? 네, 또는 각 직렬 저항에는 전압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건 또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계산해 나갈 수 있어요. 즉, 합성 저항 계산은 복잡한 회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자 핵심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핵심 열쇠. 네, 단순히 답을 찾는 계산 기술이 아니라 회로 해석 전략의 출발점인 셈이죠. 내가 왜 이 계산을 하고 있지, 이 목적을 이해하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도 훨씬 강해지고 나중에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단순히 계산 스킬 연마가 아니라 그 스킬이 전체 전기 회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 큰 그림을 보는 게 진짜 공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큰 그림을 봐야죠. 합성 저항 계산이 회로 해석의 첫 단추자 열쇠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습니다. 오늘 이 블로그 포스팅 하나로 정말 깊은 이야기까지 나눠볼 수 있었네요. 네, 오늘 귀한 학습 자료 공유해 주신 덕분에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연습,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꼭 원하시는 합격이라는 결과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는 전개 회로의 합성 저항을 통해서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단순화하는지 그 원리를 살펴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단순화의 원리가 비단 전개 회로에만 적용될까요? 혹시 당신이 마주하는 다른 복잡한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어려운 학문적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해결하기 힘든 실생활의 문제 속에서도 그 핵심적인 요소, 말하자면 등가 저항 같은 걸 찾아내서 문제를 단순화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문제를 단순화하는 지혜. 네. 어쩌면 전기 공부를 넘어서 문제 해결에 좀 더 보편적인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